에코프로는 벌써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네. 얘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 영상 찾아가지고 에코프로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쓰레기 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시행이 됐었죠. 자, 공매도가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공매도 금지 발표 나고 2차 전지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자, 그 다음 날 또 뚝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강한 장세를 연출을 했었죠. 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실 전문가분 오늘 또 모셨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굉장히 공손하게 해주시네요. 인사는 공손하게 가고요. 예, 네. 그다음부터는 묻지 마세요. 예, 그냥 네. 훅 달리겠습니다. 제가 뭐 앞에 공매도 금지를 오프닝으로 말씀을 야, 드렸잖아요. 요즘 핫한 이슈죠? 너무 핫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네, 공매도가 한국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네. 이게 무려 1601년까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슈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네, 공매도는 인간의 적이다라고 했나? 하여튼 공매도는 적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그런 네. 제도인데요. 네, 뭐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한국에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예. 이거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겠느냐. 네네 맞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도움 됩니다. 도움됩니까? 이게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 네, 네. 이제 물론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약간 좀 비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뭐 정책적인 변화가 나온 적이 있었느냐. 그냥 한시적으로 약간 매물 멈춰놓고 네. 그다음에 충격 소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움직일 때 나왔던 하나의 한시적인 방편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다릅니까? 예, 일단 첫 번째, 네. 예, 제가 뭐 정치적인 견해 없습니다. 네. 예,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지금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나 네. 이런 쪽을 바라봤었을 때 일단 왜 막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나와야 될 수밖에 없냐면은 볼게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022년도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고만 일어나면 빠졌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삶의 원동력을 잃었던 분들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예, 작년 얘기하게 되면 이러면서 막 하지마 이러는 그리고 막 분들. 상실감 들고. 네. 그렇죠. 저희 다 조울증 걸리고. 네, 맞습니다. 그런 장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연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0조였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네,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 가기 전에 공매도 잔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가기 전에요. 네. 왠지 더 늘었을 것 더 같아요. 늘었죠. 네. 158조였습니다. 40조가 늘어난 상태였네요. 네. 말이 될까요? 이거는 좀 잔액상으로 좀 너무 과했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보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다 한번 살펴봤죠. 아니, 이거 좀 심한데? 라고 했던 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했던 게 글로벌 IB 10개사가 공매도 진행했던 행태를 보다 보니까 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느냐라고 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대차잔고 맺고 그쵸. 그다음에 정확하게 차입 공매도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카톡으로 주문 들어옵니다. 카톡으로요? 그리고 팩스로 들어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 지난주에 술 먹은 나 김 부장이야. 주문 넣지? 아이고 형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날 잘 들어가셨습니까? 근데 네. 주문 내신다고요? 만주요? 알겠습니다. 바로 대하겠습니다. 이틀 뒤까지 대차 만들어 주세요.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조금 단적으로 네.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관행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해도 좀 너무하다라고 하다 그렇긴 보니까 하네요. 거기서 이제 쭉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좀 심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기 장부 방식 네. 말이 됩니까? 지금 2023년에 그러게요. 이 디지털 시대, 예. 디지털 강국에서 두 번째는 보유 기한 같은 경우도 아니 외국인과 기관은 1년 단위 그것도 원하면 연장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네. 90일 그러게요. 말이 안 너무 되죠. 차별이 있었네요. 네. 사실. 네. 담보 비율도 120, 140%에서 딱 묶여 있고 그들은 여유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관행도 그렇고 제도도 이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행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당하는 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총선용으로 끝나느냐? 지금 저희가 대항하는 게 부분 공매도예요.
정확하게는 네. 전면 공매도가 아닙니다. 전면 공매도란 얘기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모든 종목들을 다 공매도를 해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한정돼서 되다 보니까 그만큼 유통거래 충분히 되는 종목들만 해라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변화가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게 네. 되면 다 해라 차라리 다 해라. 우리도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책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제도를 제대로 딱 손봐가지고 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제도가 완벽하게 되면은 총선용이 아니라 진짜 정책을 잘한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총선용에 대한 저희가 자꾸 얘기가 되는 게 네. 보통 보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게 되면은 6월 달까지잖아요. 네. 총선이 이제 4월 달이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교체가 됩니다. 아. 그렇죠? 이제 내가 연임할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고 불안한 상황 쪽에서 한 또 선거 운동을 해야 되겠죠. 3월 달 그쵸. 또 그 법정 또 그 네. 선거 운동 기간이 있죠. 그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내년 1, 2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거의 정해놓고 네.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시행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총선 해놓고 그 다음에 6월달 딱 와서 그 다음에 공모도 다시 펼쳐놓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촉박해요. 총선용이냐 아니냐. 요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할 것 같네요. 그 사이에 네. 뭔가 확 바꿔서 이제 정리해 주는 거 네. 요거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총선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네. 예, 아유, 그렇지만 그럼요. 요 영상을 보시면서 네.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네. 네, 딱 중립적인 그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일단은 준다고 정리를 하고요. 네.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와 같이 주목받은 섹터인데, 제가 이 종목을요. 네. 예전에 한 전문가분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사야 된다 하셨던 종목인데, 제가 그날 피곤하고 네. 사지 않았습니다. 예? 자, 에코프로와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다시 약간 이 논의 선상에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제 네. 개인적인 이 사견으로는 네. 2차 전지가 워낙 성장하는 이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공매도랑 엮고해서 봐야 될까 싶냐마는 네. 그래도 내년에 저희가 좀 꾸준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 김에 좀 봐도 되는지 이거 네.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제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첫 번째 수급적인 측면 업황 네.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업황도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요 세 봐야죠. 가지로 네.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급은 솔직히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네, 그렇게 한번 당했어요. 네. 지난번에 150만 원 갈 때 물론 그때는 저희가 좀 열기가 너무 뜨겁고 과열되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도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 개인들을 무시했던 거죠. 에코프로는 벌써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기회될 때마다 네. 얘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예전 영상 찾아가지고 뭐 이 에코프로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도 드린 얘기가 딱 그거였거든요. 가장 수직 계열화 돼 있고 그래서 또 비상장 회사들과 함께 연계돼서 만약에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재활용부터 예. 에코프로 CNG죠.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외부 충격이다 아니면 만약에 가격이 네. 리튬 가격들이 좀 크게 하락한다라고 한다고 하거나 메탈 가격들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소화해서 그만큼 제품 가격과 원자 네. 가격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충격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다. 네. 쪽에서 보다가 그때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처음에는 에코프로 얘기 드리고는 10만 원대 얘기 드리고는 예. 6만 원까지 빠지더니 이런 쓰레기 괜찮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좋으니까요. 들었었습니다. 네. 한 2, 3년 전에는. 네, 그러다가 네. 결국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변화가 수급 관련된 쪽은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비싸요. 성장에 대한 밸류가 있다 보니까 비쌉니다. 네. 그러면 공매도 쪽의 흐름들은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 쳤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죠. 네. 그러면 또 상환하고 또 공매도고 상환하고 이러다가 이번에도 의례적으로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10만 원대 있던 게 갑자기 뭐 2, 30만 원대 올라오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폭발한 거죠. 성장성에 대한 흐름들 네. 거기다가 구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아무리 LFP 가지고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NCM 계열 또 NCA 계열 쪽에서는 한국이 다 잡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폭발하다 보면 잠깐 계산을 해볼게요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500기가와트씩 막 이렇게 퍽퍽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곱하기 지금 현재 리튬 가격과 하면 얼마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된통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간 건 조금 오버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나왔던 부분들이 좀 과열도 있었고 거기다가 좀 냉정을 찾아가는 시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나왔던 것들의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금리가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 분위기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초에 2023년도 초에 강한 테마가 뭐가 있었죠? 강한 테마 중에 하나가 성장주 개념들, AI, 로봇, 엔비디아. 또 예. 2차 전지 네. 이런 것들이 성장주 개념으로 막 움직였던 건데 그쵸. 성장주가 왜 움직이냐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움직입니다. 이제는 거의 끝까지 왔다. 다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네. 네. 그리고 다 왔다는 분위기가 연초에 거의 팽배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 오면은 거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거다. 네. 분위기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바뀌었냐면은 9월 FOMC. 금리를 이제 살짝 올리던데 네. 거기 가서는 거의 연준 의장도 이제 물가가 다 거의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우리 금리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보였었는데 그게 딱 핵심 그렇죠. 방향키를 전환하게 된 그렇죠. 그때 발언이었네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네. 딱 보니까 FOMC 회의에서 여전히 우리는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고 점도표를 딱 찍은 거 보니까 네. 여전히 그쵸. 내년에 여전히. 뭐 5.1%가 찍혀 있어요 저기. 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많이 해봐야 여전히 높은 금리일 거고 내년도 아직 모르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생각들이 확 꺾였죠. 그래서 많이 빨라봐야 금리 인하 가게 되면 내년 그러니까 2024년 네. 상반기 이후 말을 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던 게 그동안 좀 과열차게 네. 올랐던 성장주 종목들. 그때 AI 로봇도 다 꺾였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왔던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업황이 꺾였어요. 꺾였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양극재나 2차 전지나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거를 구성을 할 때 보면은 모든 산업들을 비교를 할 때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산업이 될까 안 될까를 볼 때는 딱 그걸 보셔야 됩니다. PQ.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있을 거고 네. 거기다가 얼마만큼 잘 팔 거고 합치게 되면은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비용을 빼는 C 코스트 예. 빼게 되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P와 Q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Q는 계속 성장할 걸로 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 지금 이제 침투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거의 이제 많이 모기까지 찼다. 예. 30%까지 들어왔죠. 이제 유럽 쪽은 이제 막 10%대 넘어서 한 20%대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목이 많이 찬 중국들이 유럽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싸게 그것도 네. 보조금 받고 싸게 그리고 또 과잉 설비가 있다 보니까 싸게 LFP 탄차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들은 메이커들은 압박을 받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고민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BMW, 뭐 벤츠 이런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 그럼 우리 네. 전기차 생태계 다 망가뜨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나왔죠. 그럴 정도까지 들어왔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미국 가야지.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Nope. 예, 미국은 절대. 자동차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그렇죠. 헨리 포드. 네. 그런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중국이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와서 네. 니들이 보조금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 그대로 당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 쪽에서의 영향력은 많이 위축되겠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절대 못한다. 한쪽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북미 쪽은 자체적인 생태계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갈려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프리미엄이 이제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Q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P는 이제 일시적으로 꺾여요. 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뭐 공급 과잉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 쪽이 그렇게 설비 투자가 강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꺾입니다. 거기다가 메탈 가격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달러가 강세인데 원자재가 그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메탈 가격이 하락해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쪽은 다 메탈 쪽입니다. 메탈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P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다 하락합니다. 네. 그런데 Q는 꾸준히 올라가서 P가 만약에 10% 하락했는데 Q는 5% 증가했다. 그럼 결국에는 나올 거는 오히려 한 5% 감소 쪽 정도밖에 안 되겠죠. P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네요. 방어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번에 하반기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도 잘 안 팔려요. 다 안 팔리는 네. 상황. 금리가 그렇게 예. 높아지는데 저희가 미국에 가서 모토론이라는 거 한번 아시죠? 오토로 알죠. 예. 이게 자동차 할 때 우리식으로 할부금융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도 요즘 그것 때문에 막 중고차 매물 쏟아지고 맞습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한국도 지금 기본 네, 8%, 아, 또 프라임 등급 같은 경우는 13% 나와요, 네. 미국은. 그 정도로 빌려가면서 차를 타기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용 안 좋은 친구들은 그나마도 못하겠네요. 20% 됩니다. 네. 대부업체예요, 무슨.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 네. 쪽에서 누가 차를 삽니까?
그래서 진짜 필요하게 되면 사긴 사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고 굳이 그걸 해야 돼라고 하는데 내연기관차도 잘 안 팔려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내구재 자체가 다 압박을 네. 받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큐도 줄어요. 이게 9월 달부터 나왔던 수출 동향들, 양극재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쭉 갔더니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큐도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 떨어지고 Q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런데 주가가 버틸까요? 성장주가?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P도 안 좋고 Q도 안 좋고 금리도 이만큼 올라와 있고 아주 성장주 쪽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잘 버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네. 이게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핵심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P라고 하는 항목들은 예. 되게 가변적이에요.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가고. 네. 예.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요즘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표들이 생각보다 3분기 뭐 무슨 4% 5% 성장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딱 좋았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요즘. 그게 정점일 겁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건 꺾일 겁니다. 나오는 소매 지표부터 다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국의 약간 경기가 약간 위축되기 네. 시작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달러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원자재 가격들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속도가 급강하냐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겠지만 서서히 하락하는데 이런 주변 여건들이 또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P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된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약간 위축됐던 것도 전기차도 이제 다시 슬슬 돌아가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이게 P 반등, Q는 위축됐던 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실적도 회복됩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과연 네. 2차 전지는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참고하실 게 Q가 살아날 만한 조건들, 이거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공매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2차 전지 전망까지 살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인사드릴게요.